자, 전치사의 기본 의미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전치사의 기본 의미를 빠르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와 결합해서 형용사 또는 부사를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요. 문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After school이라고 하는 것은 방과 후에라고 하는 부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with brown hair라고 하는 것은 명사인 보이를 꾸미는 형용사로 역할을 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영어를 이해하면 너무나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명사인 교실을 교실에서라고 하면은 부사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의미를 도와주는 조사가 명사 뒤에 붙어서 부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명사의 앞에 붙어서 명사를 부사 표현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다른 조사를 붙여서 의미를 구분하는 것처럼 영어도 당연히 다른 전치사들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의 기본 의미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전치사는 about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처 주변에 있는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렇게 연예인들의 주변을 맨날 그 근처에서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 근처에 있다라고 할 때 about이라는 전치사 사용하고요. 그리고 10시쯤이다 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about이라는 전치사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about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또 다른 전치사 after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뭐뭐 이후에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축구를 했다라는 표현 당연히 after를 이용해서 after school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전치사 at을 보도록 할게요.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지점을 나타내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지점, 시간을 나타내 줄 때 이렇게 전치사 at을 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속도계의 바늘이 가리키는 지점 당연히 속도를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at이라는 전치사 마찬가지로 쓰고요. 이것을 단계로 나타내 줄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단계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표현 당연히 at이라는 전치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상에서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특정한 지점을 콕 찍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위치를 가리키는 것처럼 위치를 나타내 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치사 at을 이용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제 호텔에 머물렀다. 당연히 호텔이라는 위치 지점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전치사 at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수많은 아이스크림 중에서 뭔가 하나를 콕 찍어서 지정해 주는 것을 나타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가리킬 때 at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는데요. 영어에 능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과목 중에 영어라는 것을 콕 집어서 지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치사 at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t을 사용하는 경우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탐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고요. 야근도 맨날 하고 회식도 너무 작고 직원들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맨날 매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요. 고객들도 진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탐은 그의 직업을 전혀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지점에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전혀 멋마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전치사 at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전치사 by를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마이크가 열심히 무거운 상자를 이동시켰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자는 지금 마이크의 영향에 의해서 이동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 by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자, by가 사용되는 또 다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 팀은 한 골 차이로 그 경기를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보시면은요. 2대2로 경기가 진행이 되다가 한 골을 더 넣게 되면은 그 경기를 승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경기를 승리하는데
한 꼴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치사 by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을 타고 어딘가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로 공항에 갈 것이다. 빠르고 쉽게 공항에 가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히 운송수단인 자동차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송수단을 나타내 줄 때는 전치사 by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치사 by라고 하는 것이 뭐뭐 옆에라는 의미로 쓰일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난로의 열기를 느끼려면은, 다시 말해서 난로의 영향력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따뜻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y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녀는 창문 옆에서 책을 읽고 있다. 당연히 전치사 by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차 한 대가 그 남자 옆으로 지나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by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